이 책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들방의 원리, 구들방이 작동되는 그 원리를 아주 쉽게, 그 다음에 끝으로 실제로 구들방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첨부를 했습니다. 베이스캠프 나오라. 여기는 정상, 여기는 정상. 하여튼 여러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매봉 정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 해아람구들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유튜브의 영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는데요. 그동안 몇 가지 좀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구들책을 쓰느라고 바빴고요. 오늘까지 해서 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고 기념으로 봉화산 매봉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오늘 마침 철늦은 눈이 막 내려가지고요. 눈꽃이 피고 탈고를 축하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봉화산 밑에서 글을 썼으니까 봉화산 산신령님한테 감사 또 인사드리고 지리산 산신령님한테도 감사 인사드리러 올라갔다 왔고요. 구들방 책에 대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허를 하나 출원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구들 관련된 특허인데요. 연기가 나지 않는 완전연소 아궁이를 특허를 출원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특허 출원을 변리사한테 맡기면 쉬운데요. 변리사한테 맡기려고 하니까 약 300만원 정도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변리사한테 안 맡기고 제가 직접 해보느라고 했는데요.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마쳤고요. 이 영상 끝에 제가 봉화산 매봉에 가서 눈꽃을 봤던 그 영상 따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쓴 구들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들책은 전체 분량이 약 250페이지 정도 될 것 같고요. 전체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이 책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들방의 원리, 구들방이 작동되는 그 원리를 아주 쉽게 누구라도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구들방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좋은 구들방의 조건을 12가지로 잡았습니다. 불이 잘 들고 오래 따뜻하고 골고루 따뜻하고 땔감이 적게 들고 이런 내용 12가지로 잡았고요. 책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구들방에 불이 잘 들어야 되는데 왜 불이 잘 들지 않을까, 이 원인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원인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들방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될지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실제로 구들방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첨부를 했습니다. 차례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구들책의 전체적인 차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자 소개, 그리고 서문, 그리고 구들의 추억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추억 속에 남아있는 구들방, 그것에 대한 제 추억을 6꼭지로 이렇게 잡아서 써봤고요. 두 번째 챕터는 왜 구들방인가, 구들방이 왜 좋은가 그 말이죠. 그래서 흙이 왜 좋은지, 우리는 편리한 집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편안한 집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그 다음에 눌려서 사는 집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누리면서 사는 집에서 살아야 할까요? 이런 주제로 적어봤고요. 온돌, 구들, 접촉난방 이런 것들은 어떤 점이 좋은지, 그 다음에 구들방과 보일러방의 장단점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구들방 내 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꼭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는 구들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챕터는 구들에 적용되는 과학 원리는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챕터는 구들방을 만들려면 여러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죠. 흙이나 돌이나
그 다음에 공기도 구들방에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불, 물, 석회, 콘크리트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 재료들의 물성을 알아야 구들방을 잘 만들 수 있겠죠. 구들에 관련된 재료들의 물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챕터는 좋은 구들방을 만드는 원리는 뭘까요? 이것을 12가지 조건으로 나열해서 좋은 구들방이 되지 못하고 불편한 구들방이 되는 원인은 뭘까?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뭐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불이 잘 드는 구들방을 만들고 싶은데 불이 안 드는 원인이 뭘까요? 그 각각의 원인별로 관련된 이야기를 적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을,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구들 시공에 있어서 시공을 할 때 시공 방법,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시공을 해야 그 원인이 해결이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자세히 적었습니다. 이 내용만 자세히 읽어봐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시공을 할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도록 아주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챕터는 실제로 구들방을 설계해보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구들방의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볼 것들, 실내 아궁이가 좋을까요? 실외 아궁이가 좋을까요? 부뚜막 아궁이가 좋을까요? 함실 아궁이가 좋을까요? 연기 배출기는 쓸까요? 말까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실제로 평면도 설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측면도 설계를 하기 전에 고려해 볼 사항들이 있겠죠. 높은 고래가 좋을지 낮은 고래가 좋을지 연도의 위치는 어디가 좋을지, 그 다음에 아궁이에 재바지 같은 철물들은 필요한지, 아궁이의 단열 방수는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쭉 상세하게 적었고요. 실제로 측면도를 설계하는 방법, 벽 기초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마지막 마감 미장까지 구들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기나 재료 그리고 시공 방법,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쪽에서는 그 부분이 하는 역할은 뭔지, 그리고 실제 시공 방법, 시공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시공을 할 때 크기, 폭, 높이까지도 자세히 기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들방을 실제로 만들 때 구들방의 설계도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계 도면을 이렇게 넣습니다. 설계 도면을 3가지 종류로 넣는데요. 첫 번째는 4평 구들방의 설계 도면, 치수가 기록된 도면을 그려 넣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계도는 형식적인 건 다 빼고요. 실속 있고 효율적인 구들방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속형 구들방 설계도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치수가 그려진 도면을 첨가를 했고요. 세 번째는 기존 구들방을 개보수를 할 때 최대한으로 비용을 적게 들여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구들방으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설계도에서는 각 설계도의 세부 부분별로 이렇게 다시 확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설계 도면을 첨부를 했고요. 이 도면만 보고도 시공이 가능하도록 아주 자세하게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꼭지는 제가 구들방을 통해서 얻어들은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 약 20가지를 언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내용 중에 여러가지 우리가 구들방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의문점들 있죠. 약 140가지의 의문점을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흙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구들방은 편리한 집인가요? 편안한 집인가요? 구들방 내 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흙은 마르면 왜 균열이 생기나요?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시죠. 이런 의문점들에 대한 답을 최대한 과학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기술한 내용들이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봉화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점심 먹고 봉화산 올라가는 길에 산책 나왔습니다. 소나무가 무거워서 가지를 쭉 늘어뜨렸네요. 이런 눈에 소나무가 많이 부러지거든요. 저기 위에가 매봉입니다. 매봉까지 올라가 봅시다. 매봉 정상입니다. 매봉 정상. 제가 오늘 구들책 탈고 기념으로 해발 712m, 12.2m네. 입이 얼었어요. 해발 712.2m 봉화산 매봉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들판이 남은 아영 들판입니다. 저 밑에 저희 집도 보이고요. 지금도 눈이 오고 있습니다. 베이스캠프 나오라. 여기는 정상, 여기는 정상. 여기는 히말라야 정상. 아니구나. 여기는 매봉 정상입니다. 봉화산 매봉. 오늘 구들책 탈고 기념으로 매봉 정상에 와서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봉화산 밑에 지리산 백두대간이 흐르는 봉화산 밑에서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봉화산 산신령님한테 감사드리러 왔고요. 봉화산 산신령님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철쭉에 설화, 눈꽃을 막 피워주셨네요. 하여튼 여러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봉화산 산신령님 그리고 지리산 산신령님한테도 감사드리는 매봉 정상이었습니다. 탈고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해가 났네요. 정상에 올라오니까 해가 잠깐 비춰줍니다. 사진 영상 찍으라고 조명을 비춰주시네. 아주 설화가 피었고요. 매봉 정상에 아주 환상적인 광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집필했던 구들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책 집필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하다 말았죠. 구들방의 핵심, 연기는 내보내고 열기는 붙잡아 두는 게 구들방의 핵심이죠. 그 부분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